기장료 얼마예요? 이렇게 비용 가장 많이 물어보거든? 싸고 좋은 건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기장료 말고 이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조정료라고 별도 이제 수수료가 있다고 받을 때 싸게 덜 받았던 기장료를 여기에 얹혀서 받는 경우가 있어. 1년치 총 비용으로 따지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뭐 일명 라고 하는데 그냥 연도 말에 그냥 금액을 다 갖다 때려 박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뭐뭐 하면 호구됩니다 이런 영상을 재밌게 봤는데 세무사를 선택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요새는 뭐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이런 전문 자격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도 좀 치열한 편이야. 세무사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엄청 낮은 저렴한 가격으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오히려 그런 가격만 보고 이렇게 선택을 했다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기장료 얼마예요? 이렇게 비용 가장 많이 물어보거든? 당연히 가격을 비교해봐서 되도록이면 뭐 저렴하거나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데 너무 싼데 가장 싼 데만 이렇게 고집하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은 쌀지언정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가지고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어.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 그 기본 업무는 그 사업자들 이제 장부를 작성해주는 기장 업무가 기본 베이스가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월 기장료를 받는 금액으로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3월에 법인세, 5월에 종합소득세 해서 이제 회계를 결산하고 세금을 이제 조정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조정료라고 하는 별도 이제 수수료가 있는 이렇게 발생되는 구조야. 근데 이 세무사 사무실 수수료 같은 경우는 뭐 공인중개사 같이 뭐 법에서 정한 유율이 있는 게 아니라서 사무실마다 뭐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 매월 내는 기장료 그거를 엄청 싸게 보이게끔 해가지고 그 모집을 하는 데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은 그 직원이 1인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이라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수수료가 책정이 된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느 한 곳이 거의 무슨 3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다. 그런 경우에 나는 두 가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 근데 첫 번째는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한정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싸게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뭐 일명 물정부라고 하는데 그냥 연도 말에 그냥 금액을 다 갖다 때려 박아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냥 금액만 짜맞추기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좀 세무적으로도 리스크가 있고 제대로 된 장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매월 내는 아까 기장료 말고 이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조정료라고 별도 이제 수수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 조정료를 받을 때 앞에서 좀 싸게 덜 받았던 기장료를 여기에 얹혀서 받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1년치 총 비용으로 따지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그 싸다고 해서 다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비싸다고 해서 더 엄청난 그 서비스가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봐. 근데 그러니까 너무 좀 특별하게 싸거나 그런 거는 이런 부분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럼 기장 수수료 평균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 좀 내가 알아본 바로는 한 8만 원에서 12만 원. 요 사이가 가장 평균적인 가격이고 업종이나 그런 업무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 매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그렇지. 매출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또 업무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업종마다 약간씩은 달라. 근데 대략 그 정도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막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싸고 좋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싸서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싸고 좋은 건 나는 없다고 봐. 세무사 사무소 선택할 때 꿀팁이 있다면?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좀 특이하게 이제 기준을 꼭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국세청 출신만 찾는 분도 있고 또 그 중에서 세무대학교를 나온 사람만 찾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싫고 적어서 싫고 또 남자라서 싫고 여자라서 싫고 그 다양하게 좀 기준들이 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큰 기준을 갖고 확인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세무사마다 뭐 기본 업무는 비슷한데 좀 특화된 업무들이 있어. 세무사마다 뭐 변호사도 이혼 전문이 있고 뭐 형사 전문이 있고 그렇듯이 세무사도 뭐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분야 그런 특화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나랑 맞는 분야인지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법인 전문이다 아니면은 상속이나 증여 뭐 양도 이런 전문이 있을 수 있고 조사만 또 엄청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복이라고 해서 좀 억울하게 고지를 받거나 그런 부분에서 불복 업무를 거기에 좀 특화된 세무사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가지고 자기랑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대표 세무사랑 소통이 되는지. 요새는 뭐 문자가 됐든 카톡이 됐든 이게 손쉽게 이제 대화하기가 쉽잖아. 꼭 만나지 않더라도. 근데 그런 게 잘 되는지 이게 나는 제일 중요해. 왜냐면은 가끔 그 세무사 사무실에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세무사랑 통화하기조차도 너무 어렵대. 만나기는커녕 가도 뭐 자리 없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은 세무사 얼굴 자체를 한 번도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소통이 좀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본인의 이제 업체를 맡아서 담당할 그 담당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좀 꼼꼼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가 돼서 내 사업장이 관리가 잘 되는지까지 확인하면은 좋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신뢰가 가는 쪽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뭐 사업 관련해서 뭐 수시로 이제 변동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바로바로 소통이 되고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세무사 사무실을 알아본다면은 좀 가능하면은 세무사 사무실도 직접 방문을 하고 세무사도 만나보고 뭐 어떤지 그 성향도 같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무실 분위기 같은 것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거야. 그래서 선택하는 게 나는 좋다고 봐. 뭐 오늘은 뭐 세무사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영상을 보고 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우리가 그 부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어보자고.